안녕하세요. 오늘은 SQLD 자격증 문제풀이 무료 강의 92번에서 100번까지 보도록 할게요. 92번. 다음 중 셀프 조인을 수행해야 할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셀프 조인은 한 테이블 내에서 두 컬럼이 연관관계가 있을 때 씁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셀프 조인은 따로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라 동일 테이블 사이에 조인인데 아우터이던 이너이던 그냥 자기 자신과 조인하는 경우를 셀프 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EMP 테이블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얘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직원별로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이블 안에서 이 컬럼끼리 연관관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셀프 조인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테이블을 나열을 하고 알리아스만 다르게 해서 조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의 EMP ID가 B의 매니저 ID랑 동일한 행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컬럼을 한번 조회를 해보면 각 사원별로 매니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컬럼끼리 연관관계가 있을 때 셀프 조인을 활용을 합니다. 다음 93번. 아래와 같이 일자별 매출 테이블이 존재할 때 아래 결과처럼 일자별 누적 매출액을 SQL로 구하려고 한다. 윈도우 펑션을 사용하지 않고 일자별 누적 매출액을 구하는 SQL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일자별 매출 테이블을 보시면 매일 1000만원씩 매출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자별로 누적 매출액을 보고 싶은 거예요. 1일에 1000만원이면 2일에는 2000만원, 3일에는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데 동일한 테이블을 두고 셀프 조인을 하되 비등가 조인으로 일자 컬럼을 조건으로 두면 되겠죠. 일단 A랑 B 이렇게 동일한 테이블인데 알리아스만 다르게 A와 B 이렇게 줄게요. 그러면 이 A 테이블에서 일자를 한 행씩 조인할 때마다 B 테이블에서는 A 일자보다 작은 것들을 대상으로 잡으면 되겠죠. 일단 1일에는 누적 매출액이 그냥 1000만원일 거고 2일보다 작은 일자들의 매출액을 조인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일에는 1일, 그 다음에 2일에는 조인을 하게 되면 1, 2가 나오고 3일에 해당하는 날짜를 조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첫 번째 열은 A의 일자고 두 번째 열은 B의 일자예요. 그래서 A의 11월 3일 값이 나오면 B는 이 일자보다 작은 1, 2, 3이 조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룹 바이는 A의 일자로 하는 게 맞을까요? B의 일자로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에 2번처럼 여기 2번처럼 B의 일자로 그룹 바이를 하고 셀렉트절에서 B의 일자를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인 조건은 2번과 3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인 되는 건 동일한데 그룹 바이를 B로 하게 되면은 B의 일자가 11월 1일 기준으로 볼게요. A의 일자보다 작은 값들이 조인이 되기 때문에 A의 일자 전체에 해당하는 값에 대해서 항상 조인이 되겠죠.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B의 매출액을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 해서 매출액을 썸을 하게 되면 11월 1일이 10번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1000만원이 아니라 11월 1일의 누적 매출액은 1억이 되는 거예요. 일단 예시를 쿼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일자별 매출 테이블을 만들어 놨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이에요. 2번에서 이렇게 B의 일자로 그룹 바이를 해서 누적 매출액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1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11월 1일은 A보다 항상 작은 값이니까 A와 조인이 될 때 항상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A의 일자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얘는 지금 웨어절을 여기가 잘못됐죠.
얘는 조인을 하지 않고 셀렉트절에서 서브 쿼리를 썼어요. 그래서 일자별 매출 11월 1일 기준으로 보면 B의 일자가 큰 거를 조인을 하게 되면 11월 1일보다 같거나 큰 일자를 구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을 썸을 하면은 처음부터 요 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A의 일자, B의 일자의 위치가 바뀌어야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그룹 바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동일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94번, 다음 중 아래의 SQL 수행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또 실습으로 한번 볼게요. 사원과 부서 테이블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지금 웨어절에서 서브쿼리를 썼는데 DPT 언더바 구사에서 이 컬럼이 i인 행의 D 컬럼 값을 조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X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원 테이블에서 D 컬럼이 X인 행을 구하면 이렇게 두 개의 행이 셀렉트가 되죠. 그리고 나서 A랑 B의 컬럼을 연결시켰어요. 지금 문제는 바 두 개로 나와 있는데 SQL 서버에서는 A 플러스 B로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A, 2A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디스팅트를 치고 있죠? 중복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값이 아니니까 디스팅트를 해도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카운트를 했을 뿐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95번. 아래는 서브 쿼리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올바른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가. 서브 쿼리는 단일행 또는 복수행 비교 연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맞죠? 이거는 예시로 한번 볼게요. 95번에서 제가 예시는 요 94번에서 조회를 했던 요 테이블을 한번 이용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 띄워두고 는 연산자가 단일행 연산자죠. 그래서 서브 쿼리에서 한 행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서브 쿼리는 단일행 연산자를 써서 A가 5인 행을 조회를 할 수 있어요. A가 5인 행은 없으니까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단일행 쓸 수 있고 다중행 연산자는 이렇게 5 또는 6인 행이 두 개가 나왔어요. DPT에서. 그리고 얘네들 중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 직원 테이블에서 A 컬럼의 조건을 걸어서 조회를 하고 있어요. 5, 6, F가 5, 6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A 값은 없으니까 얘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단일행, 복수행 연산자를 둘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도 동시에 해결이 되겠죠? 복수행 결과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는,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등의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복수행일 경우에는 여기서 복수행이 나왔어요. 5, 6이 나왔는데 복수행일 때 는 연산자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 안에서 다중행이 출력이 되면은 이렇게 다중행이 출력이 되면 는이 아니라 인 연산자를 써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는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볼게요. 서브 쿼리는 셀렉트절, 프롬절, 해빙절, 오더바이절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셀렉트절에서 이렇게 서브 쿼리 행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셀렉트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셀렉트절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롬절에서 얘랑 그리고 프롬절에서도 이렇게 서브 쿼리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해빙절에서도 쓸 수 있고요. 오더바이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해빙절, 그 다음에 오더바이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룹 바이에서는 컬럼을 명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룹 바이 절에 그룹 바이 목록에 사용되는 식에서는 집게 또는 하위 쿼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룹 바이 절에서는 쓸 수 없고요. 나는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 연관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가 메인 쿼리 컬럼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서브 쿼리다. 연관 서브 쿼리는 주로 웨어절에서 쓰이는데 웨어절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두 개가 다르죠. 서브 쿼리에 있는 거. 근데 이 서브 쿼리 안에서 메인 쿼리의 컬럼 값과 조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쿼리의 컬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서브 쿼리를 연관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보시면 다중 컬럼 서브 쿼리는 서브 쿼리의 결과로 여러 개의 컬럼이 반환되어 메인 쿼리의 조건과 동시에 비교되는 것을 의미하며 오라클 및 SQL 서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중행이 아니라 다중 컬럼이에요. 즉 서브 쿼리에서 다중 컬럼이 조회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와 D를 비교하고 B와 F를 비교하고 얘는 오라클에서는 실행이 되는데 SQL 서버에서는 얘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라가 돼서 2번이 됩니다. 다음 96번. 아래 테이블은 어느 회사의 사원들과 이들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것으로 밑줄 친 컬럼은 기본 키를 표시한 것이다. 다음 중 현재 부양하는 가족들이 없는 사원들의 이름을 구하라는 질의에 대해 아래 SQL 문장에 기응리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시로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96번 보시면 일단 사원 가족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저는 가족 대신에 그냥 이 이름에다가 동물 이름을 넣어놨어요. 동물을 부양하고 있는 사원들은 이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에 없으면 부양하는 가족들이 없는 사원들의 이름을 추출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부양 사번이랑 사원 테이블의 사번 컬럼을 조인을 해서 동일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추출을 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ot exist를 쓰고 서브 쿼리 안에서는 4번과 부양 4번 컬럼으로 조인을 해서 이 4번은 사원의 4번이고 부양 4번은 가족 테이블의 부양 4번이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값이 매칭이 되면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not exist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만약에 2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exist. 즉, 이 서브 쿼리 안의 값이 맞아 떨어지면 다 출력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emp01인 값이 가족 테이블로 가서 비교를 하는데 emp01과 같지 않은 4번이 하나라도 있으면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emp01이 부양하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음에도 출력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문제와 부합하지 않죠. 그 다음에 emp02 기준으로 봤을 때 4번과 부양 4번이 동일하지 않은 값이 처음부터 나오네요. 다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 얘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emp03 같지 않네? 출력됩니다. emp04 같지 않네? 출력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다 출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서 2번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exist에서 는 연산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4번과 부양 4번이 동일한 가족이 있으면 출력을 하는 거니까 얘도 문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ot exist에서 4번과 부양 4번이 같지 않은 거를 조회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얘를 조회를 했을 때 emp01 같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emp01이 가족 테이블로 가서 비교를 하다가 같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EMP02가 가족 테이블로 가서 비교를 하다가 같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01, 01. 처음부터 같지 않네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얘는 나오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97번. 다음 중 아래 ERD를 참조하여 아래 SQL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하는 SQL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회원, 동의 항목, 약관 항목 테이블이 나와 있고, 지금 동의 항목 테이블이 회원과 약관 항목을 참조하고 있는 형태예요. 앞에서도 많이 봤던 형태죠. 회원의 회원 번호와 약관 항목의 약관 항목 코드는 유니크해야 되고, 동의 항목에서는 회원 번호와 약관 항목 코드가 동일한 게 여러 개 나와도 상관이 없죠. 여기서 SQL을 보시면 회원 테이블의 회원 번호와 회원명을 그룹 바이를 하는데, 동의 항목 테이블과도 조인을 했기 때문에 A에 해당 회원이 어떤 항목 코드를 동의 여부를 N으로 했는지 혹은 Y로 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겠죠. 같은 회원이더라도 동의 항목 테이블에는 항목 코드, 약관 항목 코드에 따라서 N과 Y 여부를 체크해서 데이터가 각각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점 회원번호, 회원명을 그룹 바이를 하고, 해빙절은 그룹핑된 것들 중에서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룹핑된 회원번호, 회원명들의 각 행들이 동의 항목 테이블에서 동의 여부가 N이면 0으로 세팅을 해서 0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해빙절에는 집계함수가 나올 수 있죠. 그룹 바이 된 행들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운트 0이 하나 이상이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N이 아니면 널로 세팅이 돼서 연산이 무시가 되는 형태의 쿼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쿼리는 회원들 중에서 약관 항목 하나라도 N을 표시한 회원이 있으면 출력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회원과 동의 항목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빈이라는 회원은 2번 들어가 있네요. N과 Y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문제 나와 있는 SQL이죠. 여기서 문제가 그룹 바이 A.점 회원번호 회원명 셀렉트절에서 A.점 회원번호 회원명을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빙절을 빼고 회원번호 회원명 이 테이블을 조인한 상태로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회원 번호가 나와야 되니까 1, 4, 5, 6 이렇게 나오겠네요. 현빈이 2번 들어가 있었는데 그룹 바이를 하니까 유니크하게 조회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그룹 바이가 됐는데 사실상 현빈이라는 회원은 지금 이렇게 회원 번호랑 회원명만 그룹 바이가 돼 있어서 지금 보기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동의 여부까지 그룹 바이를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현빈은 N도 있고 Y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원 번호와 회원명만 그룹 바이를 했을 때의 결과를 상상을 하고 그냥 제가 하나 띄워둘게요. 일단 이 결과를 동의 여부까지 그룹 바이를 한 이 테이블을 띄워두고 지금 다시 그룹 바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문제대로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이 현빈이라는 회원은 그룹 바이가 되기 전에 이 두 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된 행에서 해빙절 카운트 케이스 웬 B점 동의 여부가 N이면 얘가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잖아요. 동의 여부가 N이면 요 카운트 값이 0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빈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강감찬을 보면 얘는 Y밖에 없으니까 널로 세팅이 돼서 그냥 연산이 무시가 되겠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예진 같은 경우에는 동의 여부가 n이기 때문에 0으로 요 안이 0으로 세팅이 돼서 개수가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1 이상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빈과 손예진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현빈과 손예진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결국 이 쿼리는 뭐죠? 회원들 중에서 약관 항목 하나라도 n을 표시한 회원이 있으면 출력을 하는 쿼리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그시스트 구문이 나왔네요. 이그시스트는 저희 많이 했죠. 회원 테이블에서 M0001 그 다음에 동의 항목 B를 서브 쿼리에 두고 지금 밖에 있는 A 점 회원 번호와 조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0001인 회원 번호가 동의 항목 테이블에서 B점 동의 여부가 n이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M0001, 0001, Y니까 건너뛰고 001이 아니고 001이 아니고 001이 아니고 001인데 n이니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현빈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효리. 이효리는 동의 항목에 없으니까 조인이 안 되죠. 그리고 이상순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감찬을 보면 있긴 하지만 동의 여부가 n이 아니에요. 그리고 손예진을 보시면 동의 항목 테이블에도 있고 동의 여부가 n이죠.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제가 회원 테이블을 동일한 결과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도 보시면 얘는 인저를 썼는데 이 서브 쿼리에서 동의 여부가 n인 회원 번호를 조회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5와 1이 되죠. 요 1과 5에 하나라도 부합하는 회원 번호가 있으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동의 여부가 n인 회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빈, 손예진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얘는 지금 동의 항목 테이블에서 동의 여부가 n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무조건 다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요 n이 어떤 회원이 어떤 항목에 동의를 하지 않았냐에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동의 항목에 동의 여부가 n인 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요 회원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n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부적절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SQL 문제와 동일하게 회원과 동의 항목을 조인을 하고 B에서 동의 여부가 n인 행을 걸렀기 때문에 문제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98번 볼게요. 아레이 데이터 모델을 기준으로 SQL을 작성하였다. 다음 중 아레이 SQL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지금 회원과 메일 발송 이벤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메일 발송 테이블은 회원과 이벤트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 메일 발송이 되면 메일 발송 일시와 함께 어떤 이벤트인지 어떤 회원인지를 함께 저장하네요. 아래 SQL은 회원 테이블을 조회를 하고 있고 이그시스트 안에 있는 서브 쿼리의 조건에 해당하는 회원 정보를 조회를 하고 있어요. 우선 서브 쿼리 안에서 메일 발송과 이벤트 테이블을 조인을 했는데 이벤트 테이블에서 이벤트 시작 일자 컬럼을 활용해서 시작 일자가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이벤트를 걸러야 해서 함께 조인을 하고 조건을 걸었어요. 메일 발송한 이벤트 대상이죠. 그리고 회원 테이블의 회원 아이디가 메일 발송 테이블에도 존재해야 어떤 회원, 어떤 이벤트에 대해 발송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서
회원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메일 발송 테이블과 조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해빙 함수를 사용해서 카운트로 행을 셌네요. 지금 그룹 바이 없이 해빙절이 나왔는데 보통 테이블 전체가 한 개의 그룹이 되는 경우에 써요. 기역, 니은까지 구한 행의 개수를 세서 그거를 뭐와 비교를 하냐 봤더니 디귿에서 서브쿼리를 보시면 이벤트 테이블 전체에서 시작일자가 2014년 10월 1일 이후인 행 전체를 세고 있어요. 그러면 얘보다 아까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행의 조건을 셌을 때 건수가 더 적으면 원래 보내졌어야 되는데 안 보내진 회원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습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회원 테이블과 이벤트 메일 발송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원은 총 6명이 있고 이벤트는 5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역이고 니은, 디귿입니다. 일단 회원 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벤트 테이블, 그 다음에 메일 발송 테이블에서 이 회원과 이벤트 테이블을 참조해서 내역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그지스트는 이 회원 테이블에 있는 값을 이그지스트 안에 서브쿼리에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맞으면 추출을 하는 쿼리이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그냥 여기 x라고 썼는데 이그지스트와 not exist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true인지 false인지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select 절에서 그냥 아무거나 써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x라고 써놨고 일단 전체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지금 메일 발송이 안 된 회원을 보시면 이효리, 손예진, 정우성이 지금 메일 발송이 안 됐죠. 이효리를 보시면 지금 2014년 10월 1일 이후에 이벤트의 총 개수가 보면 총 3건이죠. 2014년 이후 10월 1일 이후 하나, 둘, 셋 이렇게 1번, 2번, 4번 이벤트에 해당하는 요 개수보다 작은 회원이 이효리, 손예진, 정우성인가 봐요. 회원 아이디가 M0002죠. M0002 중에서 134에 해당하는 이벤트 중에 안 보내진 걸 봤더니 1번 경품 이벤트에 대해서 메일이 발송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손예진 M0005를 가봤더니 1, 2, 4에 해당하는 이벤트 중에서 4번 커피 이벤트에 대한 메일 발송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메일 발송된 적도 없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벤트 시작일자가 2014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를 대상으로 이메일이 발송된 기록이 있는 모든 회원을 추출하는 SQL이다. 아니죠. 만약에 기역, 니은까지만 했다면 1번은 맞습니다. 다시 요청으로 돌아가서 기역, 니은까지만 한번 이그지스트를 걸어서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번 니은을 제거하고 기역의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인 연산자로 변경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니은 회원을 제거하게 되면 C에서 회원 아이디 확인을 못하죠. 메일 발송 테이블에서 해당 회원이 있었는지 확인을 못하니까 이거는 없애면 안 됩니다. 그리고 3번 디귿은 이벤트 시작일자가 2014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 건수와 그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맞죠? 회원별 이메일 발송 건수를 세는 게 기역, 니은, 조건, 그리고
헤빙의 카운트 아스타까지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벤트 시작 일자가 2014년 10월 1일과 같거나 큰 이벤트 건수와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그룹 바이 및 집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헤빙절을 사용하였으므로 SQL이 실행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한다. 보통은 그룹 바이 다음에 헤빙절이 오는데 헤빙절이 바로 온다고 해서 오류가 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테이블 전체가 이제 집계 함수의 대상이 될 때 헤빙절을 바로 쓴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다음 중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단일행 서브쿼리는 서브쿼리의 실행 결과가 항상 한 건 이하인 서브쿼리로서 in이나 or 등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니죠. 요 99번은 아까 95번의 예제를 활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서브쿼리의 실행 결과가 한 건 이하여야 되는 건 맞는데 연산자는 는 연산자나 크거나 같다라는 연산자 등을 써야 되죠. 서브쿼리에서 이렇게 한 행만 출력이 돼야 되고요. 는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거를 사용해도 되고요.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in이나 all, 그 다음에 any 이런 다중행 조건에서 쓰이는 비교 연산자는 쓰지 않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다중행 서브쿼리 비교 연산자는 단일행 서브쿼리의 비교 연산자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일행 서브쿼리에서 아까 요 단일행 서브쿼리 하나만 나왔었죠? 여기서 in을 써도 상관이 없죠? in은 어차피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번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연관 서브쿼리는 주로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주로 제공을 받는 입장이죠. 연관 서브쿼리는. 연관 서브쿼리는 이런 식의 형태인데 메인 쿼리에서 사용되는 컬럼을 서브 쿼리 여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메인 쿼리의 값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고 4번 서브 쿼리는 항상 메인 쿼리에서 읽혀진 데이터에 대해 서브 쿼리에서 해당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항상 메인 쿼리가 먼저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브 쿼리가 쓰인 이런 쿼리를 보시면 프롬절에서 서브 쿼리를 썼네요. 그러면 순서는 얘가 되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먼저 값을 조회를 하고 얘를 조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순서에 따라 다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00번, 다음 중 아래 SQ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지금 쿼리를 보시면 서브 쿼리가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셀렉트절, 프롬절, 웨어절에 모두 서브 쿼리가 왔어요. 어떤 걸 조인했나 봤더니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에서 입사 연도가 2014년인 사원들 대상으로 해서 부서 번호로 조인을 했어요. 그리고 웨어절의 exist 부분은 밖에 있는 부서 테이블을 사용해서 해당 부서 번호가 사원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 중이네요. 이미 프롬절에서 부서 번호를 조인을 했는데 웨어절에서 굳이 이 조건은 확인할 필요가 없죠. 필터링 될 게 없습니다. 쿼리의 순서는 프롬절부터 수행이 되기 때문에 웨어절에 있는 이 exist 구문은 조인의 결과에 대해서 필터링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리고 select 절에는 부양가족이라는 새로운 테이블이 등장했어요. 얘는 사원 테이블과 연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밖에 있는 from절의 서브쿼리 B를 참고해서 사원 번호로 조인한 뒤에 B의 사원 번호에 따른 부양 가족 수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SQL을 해석해 봤고 직접 데이터를 보면서 지문을 확인을 해 볼게요. 1번 위 SQL에는 다중행 연관 서브쿼리, 단일행 연관 서브쿼리, 인라인 뷰가 사용되었다. 여기서 단일행 서브쿼리, 인라인 뷰. 프롬절에 쓰이는 거를 인라인 뷰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웨어절에서 다중행 연관 서브쿼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2번 셀렉트절에서 서브쿼리는 스칼라 서브쿼리라고도 하며 맞죠? 이러한 형태의 서브쿼리는 조인으로 동일한 결과를 추출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한 테이블을 참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일단 셀렉트절에서 조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조인으로 불러올게요. 얘를 다시 A로 바꾸고요. 프롬절에 이렇게 나열을 해줍니다. 셀렉트절에서 서브쿼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조인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B로 두고 조인 조건을 A. 사원번호 그 다음에 B. 사원번호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6, 7, 8인 행인데 일단 요 사원 부서 부양가족 테이블을 전체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놔두고 지금 이 서브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6, 7, 8이 나오고요. 24년도가 2014년인 사원이 3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원을 찾아야 되는데 부양가족 테이블을 보시면 지금 사원 번호가 6번인 사원만 지금 부양가족이 있네요. 강아지, 돼지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조회를 하면 총 2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셀렉트절에 있는 이 쿼리를 그냥 조인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정답이고요. 3번 웨어절의 서브쿼리의 사원 테이블 검색 조건으로 입사년도 조건을 프롬절의 서브쿼리와 동일하게 추가해야 원하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다. 아니죠. 웨어절의 EXIST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프롬절의 서브쿼리는 동적뷰라고도 하며 인라인뷰라고도 하고 동적뷰라고도 해요. 그리고 SQL 문장 중 테이블명이 올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실제로 문제에 있는 이 쿼리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2번부터 100번까지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